삼각형의 외심, 단어의 뜻부터 먼저 이해되는데 그림을 나왔으면 따로 그려드릴게요. 필기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원을 먼저 그리면 안 되고 삼각형을 먼저 그려놔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렸다고 칩시다. 삼각형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꼭지점 A, B, C. 그리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포함하며 바깥쪽에서 그려지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크네요. 좀 줄여서. 맞추기 좀 어렵네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포함하며 바깥쪽에서 그려지는 원. 세 꼭지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외접원이라 불러요. 바깥쪽에서 만나는 원의 줄임말 외접원. 그 외접원도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이 필요하겠죠. 적당히 여기 있는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쯤에 이 원의 중심이 찍힐 텐데 이 중심의 이름을 외접원의 중심 줄여서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입니다. 아셨죠? 외접원의 중심 줄여서 외심. 그게 정이에요. 첫 번째는 정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뭘 공부하게 되냐면 두 번째는 성질을 배웁니다. 이 외심의 성질, 외접원의 성질, 외심의 성질. 그 성질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작도법이에요. 이 작도란 단어는 중1 때 배웠죠. 정확한 의미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링에서 도형을 그리는 행동을 말하는데 흔히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하면 외심을 찍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 어디다 찍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그냥 정중앙? 이런 느낌이면 정중앙에 대한 개념을 이 그림생에서 찾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외심을 찍는 방법이 이 성질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지름의 관계. 이게 성질 두 번째입니다. 작도법을 찍는다는 뜻은 원의 중심을 찍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근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 반지름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하나 여쭤봅시다. 대답하는 사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원이 뭐예요? 아니, 수학적으로 얘기했어요. 수학적으로 원의 정의가 뭘까요? 그건 그림에 대한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원을 그려놓고 나서 모양상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테고. 안 되겠죠, 당연히. 아이스크림이 걸려있는데. 내가 왜 아이스크림을 걸었을까? 내가 왜 아이스크림을 걸었을까? 못 맞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건 거야. 여기서 만약 누구 한 명이라도 잘못 얘기하면 대답하겠는데 싶으면 내가 섣부르게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난 했을 거야. 내가 돈이 아까워서 설마 너희들한테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는 그런 혹시 오해를 좀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임서윤, 아무래도 내가 돈이 없어서 너 아이스크림 사주기 아까워서 틀릴 걸 뻔히 하면서 물어봤을까요?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네. 와, 진짜 실망이다. 원의 정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네. 그거예요. 네가 아까 얘기한 거 이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거 좀 정리해서 수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길 바랬던 거죠. 알겠어요. 사드릴게요. 네. 3년 뒤에 사드릴게요. 알겠어. 사줄게.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봤구나. 다음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너도 사달라고? 베라 사달래요. 베라. 조그냥 배. 자,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찍어야 돼요. 평면의 임의 한 점이 나중에 원의 중심이 되고 그 같은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원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의 성질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외심을 찍는 방법. 중심 어디다 찍을 겁니까? 그런 것과 두 번째, 그 중심에서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반지름에 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도법이에요. 그럼 외심 어떻게 찍죠?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삼각형 세 변에 삼각형에 세 개의 변이 존재하죠.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각각 그어요.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 그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외심이 놓인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외심을 찍고 나서 그 다음은 원의 중심에서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인데 생각해봐. 여기 원의 중심이야? 반지름을 긋는데 이렇게 긋는 게 의미가 있니 지금?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긋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있는 쪽으로 긋다 보니까 이쪽으로 긋는 겁니다. A, B, C 쪽으로. 됐어요? 이거 다 반지름인데 원의 중심에서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요 세 개의 변 길이가 서로 같아지네요. 그래서 이걸 책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이유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아셨나요?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 보통 외심의 그 알파벳은 보통 O로 많이 써요. O. 그래서 OA, OB, OC 이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밑에 여기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위에는 이제 정의였고 밑에는 성질 설명드렸고 밑에 있는 외심의 위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예각삼각형, 삼각형 세 각이 모두 다 0보다 크고 90보다 작아야 되며 직각삼각형, 삼각형 세 각 중에 한 각이 90인 삼각형, 둔각삼각형, 삼각형 세 각 중에 한 각이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을 때 둔각삼각형. 그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바뀝니다. 삼각형의 예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 내부에 찍히게 되고 둔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외부에 잘못 그렸네요. 둔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외부에 외심이 찍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아닙니다. 얘네는 알고만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일 때는 여기가 수직이에요. 직각삼각형일 때는 근데 좀 여기가 이게 지름인 것 같은데 지름의 양 끝점을 모으게 되면 왜 이 각이 90이 되죠?는 너는 알고 있지. 네, 원주각을 배우면 이게 왜 그런지 알게 되는데 지금 모르니까 그냥 거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직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는 여기 있는 빗변의 정중앙에 찍힙니다.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찍힌다. 그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증명 과정은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증명하지는 않고 지금 그냥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 삼각형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정중앙에 놓이며 그 빗변이 실제로는 빗변인 동시에 원의 지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길이만 같은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입니다. 지금 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빗변 길이의 절반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냥 확인만 해봅시다. 삼각형 내부의 점이 외심인 것을 나타내는 보기를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점이 이 점들이죠.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여기서
이 점이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삼각형을 둘러싸는 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삼각형을 둘러싸는 이런 원이 있을 겁니다. 이 원의 중심이 이게 외접원인데, 이 외접원의 중심이 이게 외심인데, 이걸 외심으로 지금 조건에 맞춰서 본다면 이걸 외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아까 외심을 찍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세 선분의, 집중해라,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외심을 찍고 나면 그 외심에서 뭐라고 그랬죠?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외접원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거를 표현한 그림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 그 그림인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잡아서 중점을 이은 선분, 중점을 이은 선분을 두 글자로 중선이라 부릅니다. 중선. 그럼 삼각형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 이걸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삼각형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 강서연 대답 못한다. 무게중심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 무게중심. 쟤는 배웠지. 너 배웠어. 2학기 거잖아. 너 옛날에 배웠다니까? 그래요? 니은 이 점은 맞나요? 이거 어떻게 써져 있는 거죠? 선분을 반 나누고 수직이네? 선분을 반 나누고 수직이네? 선분을 반 나누고 수직이네? 이 내용이잖아.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정답은 니은. 이게 외심이다. 그 다음 디귿. 이게 만약 외심이라면 여기 삼각형 꼭지점, 여기 삼각형 꼭지점, 여기 삼각형 꼭지점 거리가 다 같다. 여기 있네.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 디귿. 얘는 뭐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선, 줄여서 수선이에요. 수직으로 만나는 선, 수선. 수직으로 만나는 선. 세 수선이 만나는 교점. 얘는 나중에 배우지만 이게 수심입니다. 교과서마다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 중학교 때는 안 배워요. 고등학교 가면 이게 학교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냉정히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크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미음. 이 점에서 이건 뭐냐면 이거 뭐 수직으로 만나겠니까? 이거는 이 그림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는 수직으로 만나는 것뿐 아니라 외심이 되려면 변의 길이가 서로 반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얘는 수직으로 만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내용과는 별 관계없습니다. 이걸 좀 이따 배우시는데 얘는 내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 돼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얘도 이 점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표현하고 있죠. 이 각 점점, xx, 뭐 세모, 각이 이등분이었다는 뜻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이것도 내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외심에 대한 표현이고 아직 안 배웠지만 미음 비읍은 좀 이따 배우실 내심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이 그림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그림 그림 막 여러 개 그려줘요. 헷갈리게. 그래놓고 다음 중 외심에 대한 그림으로 적당을 찾으시오, 뭐 내심에 대한 그림으로 적당을 찾으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성질들 있죠. 작도법과 그러니까 중심을 찍는 방법과 반지름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저걸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저런 거 못 골라내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잘 골라내시기 바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차분차분 풀어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쪽 갑시다. 외심의 이제 응용. 그러니까 실제로 연산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출제가 되는데 앞쪽은 정의라든지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문제 있잖아요. 보기에서 고르는 거, 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걸 고르시오. 뭐 그런 문제 이용은 이 앞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이쪽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몇 도냐, 변길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 문제들은 여기서부터 출연하는데 1번에 대한 성질은 삼각형이 이렇게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외심을 쿡 찍었어요. 찍는 방법은 대충 찍는 게 아니고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에 외심을 찍었겠죠. 찍고 난 다음에 세 꼭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봐야 돼.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외심일 때는 서로 같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름이 뭐죠?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여기를 만약 내가 x라고 쓰면 이쪽이 x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것도 이등변이죠. 그럼 밑각 여기가 y면 이쪽이 y가 된다. 괜찮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 얘도 이등변. 이쪽이 z면 이쪽도 z가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을 모조리 더하면 몇 도가 되죠? 180인데 여기 x가 몇 개 있나요? 두 개, y가, z가 두 개네. 그럼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를 합치면 180이 되므로 한 개씩만 더하면 90이 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공식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해됐니? 근데 이것도 그냥 공식을 외우면 안 돼. 좀 이따 배우는 내심에 보면 얘랑 똑같은 공식에 똑같은 답이 나와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0인데 이 그림과 다른 위치의 x, y, z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x, y, z를 말하는지 알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막 푸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외심이죠. 쪼개입니다. 이렇게.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은데 지금 외심에 성립하는 이 조건은 어떤 각 세 개를 더해야 90이 되냐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두 밑각 중에 하나,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요. 삼각형 세 개 중에 두 밑각 중에 하나, 이쪽 삼각형 두 밑각 중에 어딘가에 하나, 여기 있는 삼각형의 두 밑각 중에 어딘가에 하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어요? 선생님 여기 말고 이쪽을 찍으면 안 됩니까? 여기 안 됩니까? 됩니다. 삼각형 두 밑각 중에 하나, 이쪽 삼각형의 두 밑각 중에 하나, 이쪽 삼각형의 두 밑각 중에 하나 다 더하면 90 성립하는 겁니다. 아셨죠? 어느 쪽의 각을 뺐는지가 좀 핵심이라는 거죠. 삼각형 두 밑각 중에 하나, 두 밑각 중에 하나, 두 밑각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을 빼서 더하게 되면 하나씩만 더하면 90도가 된다.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공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쉬운 공식인데 저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거든요. 삼각형 그려주고 여기 외심이 있다고 칩시다. 그 외심에서 두 밑에 있는 꼭지점 쪽으로 선을 그으면 각도가 벌어집니다. 외심과 두 꼭지점을 이으면 이게 각이 벌어져요. 이 각은 그 각이 바라보고 있는 꼭지점에 있는 이 각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은 거기에 두 배인 2x가 됩니다. 외심으로 벌어지는 각은 그 윗각이 60이야. 그럼 이 각은 120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공식입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조건이 성립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보시기 바라요. 보조선을 긋습니다. 여기는 삼각형 한 꼭지점에서 여기는 외심을 지나가는 연장선까지 그어서 이렇게 왜 자꾸 삐져나가죠? 네, 이렇게 그어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요. 여기 있는 게 x면 여기를 말해줘. 여기 있는 것도 x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이런 거 기억할까요? 이런 거 기억해요? 이 각이 60, 이 각이 50, 이 각 몇 도? 110. 중1 때 배운 겁니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다. 이거 기억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이 이쪽 삼각형의 한 내각의 외곽인 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 2x랑 같다. 그럼 같은 구조로 여기가 z면 이쪽도 z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2z가 되겠죠. 같은 조건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이 각 전체 크기는 2x 더하기 2z고 이거는 분배 법칙이죠.
이가 분배됐기 때문에 묶어내게 되면 x 플러스 z의 2배가 됩니다. 근데 x 플러스 z가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맞아요. 윗각을 합친 게 x랑 z이기 때문에 결론은 x 더하기 z의 2배라는 얘기는 윗각에 정확히 얘가 2배가 성립한다는 공식이 나타난 겁니다. 유도는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죠. 이 각이 나오면 그 각의 2배, 이 각이 나오면 여기에 절반, 이렇게 위아래 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뭐 연산에 관련된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또 그래서 그냥 하나 정도만, 네.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여기. 자, x 값을 구하시오. x. 근데 x를 구하면 막 달려들면 안 되고, 이 점이 무슨 점인지 빨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점이죠? 외심이라고 써져 있네요. 외심이래.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각 하나, 밑에 있는 삼각형의 각 하나,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각 하나, 그 각들을 다 더하면 90도. 따라서 x는 90에서 얘네들이 더하면 60도죠. 따라서 x는 3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이 각의 크기는 그 각이 바라보는 꼭지각의 2배가 된다. 65의 2배, 130도. 쉽네요. 너무 쉽게 정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외심이 정리됐으니까 잠깐 자, 내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잘 들으세요. 내심은 외심과 좀 매우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원이 있고, 이거 왜 설명하고 있냐면 좀 이따가 내접원이라는 걸 그릴 때 삼각형에 접하는 접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줄여서 접선. 그리고 그때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접선과 원의 중심에서 내려온 반지름은 접점에서 만나는 각도가 항상 90이다. 이것도 수학적 정의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건 기본적인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 수학적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내심을 설명드릴 텐데, 내심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 내부에 원을 하나 딱 완벽하게 세 변에 완벽히 들어차는 이 원을 하나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삼각형 세 변에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원을 그릴 수 있고, 이 원이 삼각형 내부에서 접하기 때문에 얘를 내접원이라 부르죠. 외접원하고 외심 얘기할 때랑 비슷한 패턴인데 좀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그 외접원의 중심, 당연히 외심이라 부릅니다. 이게 정의, 첫 번째 정의를 그렇게 배우셨고요. 두 번째 성질. 성질은 아까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작도법을 배우시고, 두 번째는 이제 반지름에 대한 관계를 배웠죠. 똑같습니다. 외심에서 배웠던 그 순서대로 똑같이 배웁니다. 작도법은 외심과 비교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면 내심은 변이 아니고 각입니다. 세 각을 2등분합니다. 이 각을 2등분, 이 각을 2등분, 이 각을 2등분하다 보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이 외심. 그래서 세 각의 2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얘가 x면 외심일 때는 여기가 x였죠. 이게 2등변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심은 얘가 x입니다. 바로 옆에가. 이게 y면 얘가 y. 이게 z면 이게 z.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아셨어요? 그럼 설명한 김에 그냥 바로 더불어 갈게요. 그럼 2x 더하기 2y 더하기 2z 하면 얼마죠? 180이겠죠?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면 90입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잖아, 공식이. 외심일 때도 이 공식이었는데 위치가 달라. 외심일 때는 삼각형 세 각 중에 두 밑각 중에 하나, 두 밑각 중에 하나, 두 밑각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인데 얘는 안 그래요. 위에 있는 각의 두 개 각 중에 하나의 절반, 두 개 각 중에 하나의 절반, 두 개 각 중에 하나의 절반, 이런 느낌으로 합치면 90이 돼요. 됐나요? 근데 외심일 때는 얘랑 같은 각이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가 더해져서 얘까지 더해서 이렇게 9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거 있었죠. 이 선분의 연장선을 그려요. 그럼 이 삼각형의 얘가 외곽이죠.
맞습니까? 아까 했던 외심과 비슷한 성질이에요. 그럼 이 각 크기는 뭐라 써야 되죠? x 더하기 y 이해됩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인 x 더하기 z예요. 걔네들을 더하면 이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의 크기가 나옵니다. 됐니? 근데 외심일 때는 윗각의 2배였잖아. 그럼 내심일 때는 이게 위에 있는 각과 무슨 관계를 맺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z인데 이거 잘 보니까 x만 2번 더 쓰면 됐고 나머지는 한 번씩만 더 쓰면 됐죠. 위에는 내용이죠. x, y, z를 한 번씩 더하면 90이 돼요. 그럼 여기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이 각을 내가 만약 y라고 한다면 y의 크기는 x 더하기 90도. 근데 x를 보니까 x가 누구죠? 위에 있는 각의 절반입니다. 위에 있는 꼭지각을 내가 만약 a라고 부른다면 각 a의 절반 플러스 90. 이게 정답이에요.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은 윗각의 반에다가 90을 더하면 여기 내심의 각에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각이 뭐 50도였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각 크기를 구하시고 그러면 윗각의 절반 25 플러스 90. 정답은 115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아셨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찍고 각이 나눠지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 찍히기 때문에 그거 이어서 바로 앞쪽에 있는 외심과 비교하기 위해서 빨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걸로 넘어가야 되죠. 아이고. 이걸로 넘어가야 돼요. 반지름. 내심을 찍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은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렇게 이게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긋는 건 아까 말했지만 의미가 없잖아. 반지름은 반지름이지만 의미 없이 거진 거고 의미 있게 그으려면 이건 반지름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왜 반지름이야? 원을 넘어갔잖아. 반지름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근데 아까 배웠네.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고 접선과 원의 반지름은 접점에서 몇 도로 만나더라? 90도로 만나더라. 이렇게 긋다 보니까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게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의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점에서 이 선까지 거리를 잡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얘가 거리 아닌가요? 근데 내용이잖아. 점에서 선까지 거리, 점에서 이 선까지 거리, 점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 근데 그 거리가 다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요. 그 길이가 같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책에서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세 선분, 내심에서 세 선분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심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내심, 외심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이게 짬뽕이 돼서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쓰게 되는데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외접원 반지름을 갖게 되고 내심은 삼각형 세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아진다. 이 성질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 그림 있죠? 아까 했던 겁니다. 잘 찾아서 연습해서 내심에 맞는 그림 찾으셔야 돼요. 내심이 맞는 그림이 되려면 일단 그 내심에서 삼각형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 내용과 그다음에 삼각형 세 꼭지 각을 2등분하는 교점에 내심이 놓인다. 그 두 개 성질에 설명된 그림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는 설명드렸죠? 위쪽에 있는 내용은 설명드렸어요? 요 밑에는 2번만 설명드리면 되는데 자,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 학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고등학교 하면 이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네. 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뭐 그런 방식이나 또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랑 이렇게 삼각형 하나랑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게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그 세 개의 삼각형을 덧셈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를 밑변으로 본 거죠. 높이는 이 꼭지점, 이게 내심이죠. 이 꼭지점에서 이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BC 곱하기 높이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의 길이 내줘버린 반지름. 그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CA 플러스 곱하기 높이 R. 이걸 다 더한 거거든요. 이거 더하다 보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R이 모두 다 곱해졌다는 얘기는 분배됐다는 얘기죠. 2분의 1 R을 빼내고 가로를 치고 분배합니다. AB에다가 더하기 BC에다가 더하기 CA에다가 이렇게 되면 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한글로 쓰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이게 뭐죠? AB, BC, CA 합이라는 얘기는 삼각형의 그렇지 둘레입니다. 혹은 세변 길이 합. 됐죠? 그게 둘레죠. 세변 길이 합 둘레. 이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런 내용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크게 문제가 어려울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구하고 그냥 삼각형 넓이 공식에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라.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는 일단 집에 가서 하나씩 풀어보세요. 대표 유형 문제 하나씩 푸시고 대표 유형만 푸는 게 아니고 여기 앞쪽에 있는 연수 문제가 이게 130번이죠? 잠깐만요. 문제 문항수를 봅시다. 94에서 이건 워낙 소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쉬워서 이렇게 합시다. 금요일까지 과제인데 잘 들으세요. 과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4에서 이쪽에 있는 소단원 연습 문제들 130까지는 문항수가 뭐 한 40개 정도 돼도 한 30몇 개 정도 돼도 워낙 문제 내용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형이죠. 시간이 많이 안 걸릴 테고 그 다음은 또 나중에 뻘짓거리 하지만 잘 들어. 앞에 있는 130번까지는 다 푸시고 여기 대표형 있죠. 하나씩 131 이렇게 대표형 하나씩. 근데 보면 유형 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문항수가 나와요. 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대표형만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쭉 갑시다.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면 대략 50문제 나와요. 과제가. 근데 대표 유형만 하면. 근데 근데 앞에 있는 문제 쉽고 뒤에 있는 게 좀 복잡하긴 해도 대표형이라. 근데 채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제 좀 적게 주시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184번 유형이나, 그 다음에 180번, 그 다음에 177번. 근데 요런 유형들은 아직 완벽하게 유형을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러분 응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앞쪽에 있는 그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여기 유형 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같이 버무려서 금요일 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과제를 많이 드리진 않는 겁니다. 아셨죠?